네, 안녕하세요. LPG의 모든 것 오렌지 테레비 LPG 리뷰의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차는 르노 삼성 QM6인데요. 사실 작년 이맘때 이미 QM6 시승을 했는데 또 이렇게 QM6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그때 페이스리프트라서 리뷰한 건데 이거는 페이스리프트는 아닌데 근데 뭔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앞모양, 뒷모양, 실내까지도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변했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네, 전면부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요. 꼭 페이스리프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헤드램프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얇아지면서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들어서의 자동차 헤드램프는 점점 얇아지고 있죠. 이게 왜 얇아지느냐면 기존의 헤드램프를 아무리 얇게 하려고 해도 할로겐 램프를 반사하는 그 반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LED 프로젝션을 이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적인 자동차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작게 얇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면 LED 퓨어 비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존 헤드램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헤드램프가 그냥 쭉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헤드램프의 형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요. 왜냐하면 중앙선 너머에 있는 차들에게도 눈부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른쪽을 더 비춰주는데요. 가장 멀리까지 비춰주는 거리가 92m로 훨씬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보여주는 범위도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바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깜빡이를 켰을 때 막 DRL이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에 깜빡이 램프가 하나 들어오는 요 정도이긴 합니다. 그릴부터 램프까지를 아주 얇아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렵한 디자인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예뻐요.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면부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전에 QM6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유럽적인 느낌이 났던 차였다면 이번 QM6는 약간 꾸밈을 너무 많이 줘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차 이름이 여기 써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니시알레 파리 이런 게 있었죠. 파리. 요즘 들어서 아주 양극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크롬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래도 크롬이 있는 게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걸 뭐 어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모양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했다. 옆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옆부분도 살짝 바뀌었네요. 옆부분에 이거는 뭐죠? 인상적이다 까지는 아닌데 그래요. 조금 바뀐 것 같고요. 휠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네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크루젠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둘두로 55 R19 19인치인데도 불구하고 55 시리즈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승차감도 확보하는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레드웨어 읽을 줄 아시죠? 440이면 뭐 그런 대로 그리고 템퍼러처 트랙션이 둘 다 A, 그러니까 좋은 편에 속하는 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타이어 회사가 어떻게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요. 테일램프도 많이 바뀌었네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 램프 자체가 반사판을 갖고 있어서 촘촘촘촘촘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도 이 차의 테일램프는 DRL처럼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현대차도 이렇게 테일램프에 약간 DRL처럼 항상 켜지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이걸 만들어 놓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깜빡이가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램프가 더 얇게 느껴지고 훨씬 더 최신 차량하는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M6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시퀀설 타입 깜빡이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일단 QM6라고 하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차죠. 이런 부분도 있죠. 이 차가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LPG 차량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네, 이런 식으로 LPG 탱크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흡음재가 여기도 흡음재, 여기도 흡음재, 그리고 철판으로 또 갖다 대고, 그래서 이 LPG 탱크에서 나는 사운드, 그런 소리를 완전히 막아서 이 실내에서는 LPG 사운드를 전혀 들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LPG가 더 조용합니다. LPG 모델과 일반 가솔린 모델을 그냥 트렁크만 놓고 봤을 때 거의 구별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조금 자세히 눈썰미가 좀 있는 사람만 높이가 조금 높네 라고 생각할 텐데, 네, 아이폰 라이다로 정확하게 재보면요, 이 길이가 6cm예요 6cm고 이 높이는 정확하게 잴 수가 없네. 라이다 문제가 있구나. 그 높이가 무슨 90도로 딱 꺾인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약간 비탈지게 만들어 놔서 짐을 싣거나 그럴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라는 점이 QM6의 가장 큰 장점, 성공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평평하게 되느냐, 얼마나 플랫하게 되느냐, 이게 요즘 또 관건인데요. 약간 각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각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한번 뒤에 누워보면요, 차박한용 약간 발이 나갈 것 같은데 뚜껑 한번 닫아 볼래요? 좋구만. 아이고 다 펴지지 않네. 조금 다리가 이렇게 되는데, 차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원래 차박은 이 앞좌석의 시트를 앞으로 끝까지 미는 거라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성인이 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길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이런 해치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야외에서 뭐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강변 같은 데에 앉아서도 내가 있는 그 위치가 바로 피크닉 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시동을 건 상태로 뭔가를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 안에서 만약에 차박을 하게 될 때 잠깐 히터를 켜는 정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뭔가 좁은 느낌 아니네. 등이 막 따뜻해. 지금 등이 막 따뜻해지고 있어요. 열선이 있나요? 그러면 열선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열선 이거라고? 앉으면 열선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요 아래를 보면 열선 스위치가 있어요. 열선 스위치가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는데요, 거기다 달면 어떻게 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괜찮아요. 암레스트에 뭔가 리모컨이 있는 게 고급 차들은 다 그렇잖아. 암레스트에 막 뭐가 막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열선도 위치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더 좋은 방식은 이 암레스트에서 뭔가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게 쫙 나와주면 그게 더 멋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있는데 보통의 컵홀더보다 조금 얕아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컵홀더.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약간 어두운 계통의 QM6 있었고 완전 검정 이렇게 있었는데 밝은 색으로 톤이 하나 올라갔네요. 좀 더 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 앞부분에도 저 부분 약간 브라운을 하나 넣어주지, 뭐 아무튼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내가 훨씬 산뜻해졌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네요.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는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공간, 손바닥이 들어가는 정도? 주먹은 못 들어가는 정도네요.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머리가 닿거나 이렇진 않다 라는 당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SUV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냥 딱 맞는 정도입니다. QM6는 아마 다들 타보셨을 텐데요, 타보시면 느끼시는 거는 급이 아주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타페가 이 차보다 확실히 크거든요. 근데 산타페보다는 좀 작고 투싼보다는 좀 더 큰 그런 정도의 자동차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QM6의 성공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의 투싼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경쟁하기 그렇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헤드레스트는 지금 이렇게 낮은 상태로 타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헤드레스트를 높이죠. 네, 헤드레스트를 반드시 이 정도를 높이시는 거, 요거는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요, 이런 부분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닌데 이 컬러가 바뀌고 나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눈에 확 들어와. 카이엔 닮았다는 느낌을 카이엔 좀 넘어갔나? 이렇게 꺾여 있으면 카이엔이잖아. 지금 방음 방진이 엄청나거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 이게 가장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정말 정숙하다. 보통의 디젤 차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사실 이 차는 LPG 차이면서도 더 조용합니다. 이번에 바뀐 QM6는 기존의 디젤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인슐레이터, 이런 흡음재 같은 것을 그냥 갖다 붙였대요. 그래서 디젤차 수준의 방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PG인데
기존 LPG보다 더 조용해진 거죠. 뭐지?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S링크가 그냥 달려있어요. SM6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굉장한 변화를 보여줬고요. XM3도 S링크가 아닌 새로운 이지링크를 이용해서 훨씬 더 화려하고 기능적으로도 편리한 그런 장치를 넣었잖아요. 근데 QM6는 지금 공교롭게 딱 그게 변화되는 시점 직전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새로운 걸 껴줄 수가 없는 거지, 기존 걸 그냥 꼈습니다. 연식 변경이라도 이것만 좀 바꿔줘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과거의 그 악몽이 살짝 떠올라요. 네, 2원을 쳐보면요, 이 소팅 순서가 지금 부산 나오고 충청북도 나오고 이 소팅 순서가 애매하잖아요. 이거 최소한의 소팅은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거리순으로 일단 나열되게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체를 다 바꾸려면 너무 힘든 일이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걸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조금 사람들을 실망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업데이트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2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검색 빠르고 생각보다 스크롤이나 이런 것들 잘 되고요. 의외로 괜찮네. 안내 시작.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전보다 약간 프로세서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뭐 이런 거 보면 이 방향 바꾸는 게 이렇게 핀치로 되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빠릿빠릿해졌어요. 얘가 뭐지?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한 단계 위에 걸 껴준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욕하려고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니가. 근데 모양은 별로예요. 이 S링크는 이걸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홈 화면을 나는 멀티미디어를 여기다 넣겠다 라든가 나는 여기다 내비게이션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빨라졌어요. 지금 깜짝 놀랄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계기판을 가운데 사용하고 있고 양쪽으로 바늘이 있는데요. 디지털 계기판을 전체를 사용하게 해줘도 될 텐데 이제는 어쨌든 연식 변경이니까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 차는 풀 옵션은 아니에요. 썬루프 이런 거는 뭐 지금 잘 돼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 중에 하나는 룸미러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룸미러는 하이패스 룸미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저만 그랬겠어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 하이패스 룸미러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바뀌었는데, 프레임리스면서 하이패스가 지원되는 룸미러 RE 이상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안 들어 있습니다. 원래 헤드램프라는 것이 30룩스 이상을 보여주는 컴포트 존이 있고요. 그리고 비저블 존,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 영역, 그게 한 5룩스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5룩스 정도 되는 양으로 92m까지 밝기를 제공하는 새로운 헤드램프를 갖고 있어요. 헤드램프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차도에서 주행 켜졌습니다. 네, 헤드램프가 켜졌고요. 잘 보입니다. 헤드램프 잘 보이는 건 당연하지. 네, 지금 막히는 길에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막히는 길에서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이 차에 달려있는 변속기, 이 변속기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단 변속기를 쓰고 있어서 이 무단 변속기로 주행을 하고 있다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보통은 이런 데 달릴 때 변속 갈 때 턱턱 DCT 변속기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울컥울컥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 차는 어떠냐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무단이니까. 아예 단 자체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부드럽고요. 그 부드러운 느낌이 승차감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게 해요. 그냥 승차감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죠. 도로에서 이렇게 울컥하고 도로의 흔들림 같은 걸 가져오는 이런 승차감도 있고요. 코너링에서의 승차감도 있고요. 당연히 가속할 때, 감속할 때의 승차감도 있는데, 가속할 때의 매끄러움을 놓고 보면 거의 전기차 수준이에요. 전기차도 이렇게 매끄럽게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변속기가 있다면 이게 제 아무리 8단, 10단 변속기를 쓴다고 해도 이 변속 충격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그런 변속 충격에 있어서 정말 자유로운, 훨씬 부드럽게 주행 가능한 면이 인상적입니다. 55 시리즈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55라도 조금 아쉽네요. 일단 타이어 자체에 컴포트함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조금 단단한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오프로드 성능까지도 조금 제공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타이어를 선택한 것 같죠. 결론적으로 직진 가속, 제동 뭐 이런 느낌의 승차감은 굉장히 좋고요. 노면의 잔충격을 받아들이는 승차감에서는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이 단단한 느낌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거부감이 없고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단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흉봤던 것들이 있죠. 이쪽에 램프가 안 들어왔었어요. 항상 사용하는 버튼인데 어떻게 여기에 램프가 안 들어가 있냐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됐습니다. 여기에 불을 넣어줬어요. 이건 당연히 해줘야죠. 제가 예전에 엘란트라 탈 때도 여기에 불이 켜지는 걸 봤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지금은 여기에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140마력대라고? 차가 이렇게 큰데 140마력으로 어떻게 이 차를 끌고 가지? 자, 언덕에서 140마력 아 너무 힘드나요? 이 평지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도심 주행을 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아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언덕에서 달려보면 엔진이 나 힘들어, 나 여기까지야를 보여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 차의 특징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출력을 아주 잘 최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단 변속기가 최적화해서 이 출력을 최대한 잘 끌어내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기본 출력이 원래 낮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막히는 길이나 도심에서 가속력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지만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 부분, 꾸준한 언덕에서 계속 가속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출력의 아쉬움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LPG의 문제인 건가요? 그냥 출력이 좀 부족합니다. LPG와 일반 가솔린이 실제 마력으로 4마력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LPG라서 못 나간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저라면 여기다 터보를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가성비의 차다 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2,400만원대부터 시작하고요. 가장 비싼 차도 3,400만원대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형 SUV라고 할 수 있는데, 중형 SUV가 이 정도 가격이라면 가격 대비 성능만큼은 정말 하이 추종을 불허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LPG 같은 경우는 경제성도 더 높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네, 이 차에서 동급 최대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하나는 컵홀더입니다. 컵홀더가 지금 동급 최대 컵홀더를 자랑하고 있어요. 짜자자잔. 열어보면 하나, 둘, 셋, 4개의 컵홀더가 나란히 있습니다. 오, 컵홀더가 4개. 아, 대단하다. 컵홀더 숫자로 그냥 올킬을 해버리네.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컵홀더의 면면을 놓고 보면 그렇게 칭찬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조금 작아요. 작거나 얕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컵홀더의 높이가 왜 이렇게 다른가? 엄마용, 아빠용, 아이용 이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컵홀더 높이가 조금 다르게 하는 건 사실 유럽산 자동차들의 어떤 세심한 배려인 경우도 있어요. 컵의 형상을 잘 보면요, 우리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데서 컵을 받아오면 컵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란히 있을 때 어떻게 되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옆에 있는 컵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서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서로 간섭이 생기니까 이걸 높이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오히려 이 간섭을 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걸까? 그렇다 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세심한 거는 여기에도 에어컨이 나오게 있어요. 이걸 열면요, 이쪽으로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닫거나 열거나, 그리고 만약에 이걸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세팅을 바꿨으면 더운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여름철에는 차가운 음료수를 마실 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산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언덕이니까 힘이 많이 부족해서 약간 시프트 다운을 하고요.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산이니까 확실히 산의 그 한계가, 엔진의 한계가 너무나 잘 느껴지는 그런 언덕길입니다. 네, 코너링 성능을 살짝 보면요, 약간 깊은 코너인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 그냥 예측 가능한 코너링. 보통의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 이 코너링 느낌이 좀 안타까웠던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SUV면 이게 넘어가는 느낌을 꽤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차는 확실히 제대로 코너링을 해주는 자동차죠. QM6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롤링을 억제하는 능력만큼은 정말 훌륭한 자동차였고, 처음에 핸들을 딱 돌렸을 때 보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강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너링 능력이 좋다라고 운전자한테 느끼게 하는, 그리고 코너를 한번 들어갔을 때 안심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이 QM6의 특징이었는데, 이번에도 큰 차이 없이 초창기 QM6의 그 핸들링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SM6에 들어간 가변 댐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가변 댐퍼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또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진짜 바닥이거든요. 815원? 야, 815원 실화냐? 야, 815원. 아니, 1100원, 1200원 이러면 와, 엄청 싸다 이랬는데, LPG 가격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싸네요. 아, 주유구가 반대야? 주유구. 가득 채웠는데 주행 가는 거리 600km 나오고요. 근데 지금 38,000원 넣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완전 바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조금 남아 있었으니까 이랬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아마 4만원 중반, 한 5만원 이내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확실히 가솔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디젤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정숙성, 연비, 정말 다양한 면에서 누가 뭐래도 가성비, 경제성에 있어서는 이 QM6 LPG를 능가할 만한 SUV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맨날 시승 때마다 이렇게 경제적인 차만 시승하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LPG의 모든 것, 노렌즈 테레비 LPG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본 2021년식 르노 삼성 QM6 LPG 모델은요, 스타일, 동급에서 가장 커 보이고 선명한 디자인, 바뀐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긴 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개선됐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가속력, LPG면서도 무단 변속기로 시내에서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140마력의 언덕 가속은 좀 부족해요. 10점 만점에 6점. 핸들링, 무난한 편인데요. 10점 만점에 5점. 재미 요소는 그다지 없습니다. 10점 만점에 4점. 있어빌리티, 같은 가격의 차종들을 보면요, 그 중에선 가장 있어 보이네요. 10점 만점에 8점. 편의 기능, S링크가 여전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약간 나아졌어요. 10점 만점에 6점. 안락감, 디젤 SUV와 달리 진동 소음이 없고요. LPG니까 심지어 가솔린보다도 더 조용합니다. 10점 만점에 8점. 품질, 나무랄 데가 별로 없네요. 10점 만점에 7점. 실용성, SUV의 리어 엣지는 세단에 비해서 훨씬 실용적이죠. 차박하기에도 훨씬 좋고요. 같은 가격의 큰 차체, 험로도 거침없이 갈 수 있으니까 10점 만점에 8점. 가성비, LPG인데도 가솔린보다 더 저렴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경쟁차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차 가격 때문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르노 삼성 QM6 LPG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68점입니다. 1년 사이에 쟁쟁한 경쟁차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년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낮아진 걸로 보이네요.